자, 이제 다음 원시 볼게요. 원시는 시력 저하의 문제에서 대수롭지 않게 치부되고요. 본인이 원시가 있다라고 모르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원시인 거를 모르고 그냥 이제 살고 있다가 나중 돼 가지고 원시가 있다라는 걸 알고 안경을 맞추거나 교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도 안경을 이제 워낙 계속 쓰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안경 쓰는 거에 좀 거부감이 있고 나중에 잘 안 쓰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안경을 그렇게 꼭 써야 되는 케이스와 꼭 안 써야 되는 케이스가 있다 그러면은 사실상 근시보다도 원시가 빨리 교정을 하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써주는 게 더 좋아요. 사실은 위험이라고 써놓은 게 뭐냐면, 특히나 이제 원시는 아까 이제 굴절 이상에서 오는 그런 약시가 도수가 낮은 케이스에서도 원시는 약시로 많이 이행돼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 원시는 눈의 총굴절력이 정상보다 좀 낮은 경우, 그래서 58디옵터, 57디옵터 이런 식으로 조금 낮은 경우에 플러스 렌즈의 시력 보정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 교재 82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82페이지 보시면은 원시가 있다고 하는데 반드시 교정을 해야 될까요? 거기 한번 볼게요. 보통 근시나 난시가 있다 그러면 안경 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적다. 왜냐? 이제 사물이 흐려져 가지고 본인이 원해서 쓰는 거고, 원시의 경우는 본인이 항상 조절을 하기 때문에 이제 뭐 굉장히 높은 근시가 아닌 이상에서야 먼 거리 시력이 잘 나와요. 정상에 가깝게 잘 나와요. 이게 시력이 잘 보이는데 왜 안경을 쓰고 교정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나 이해가 잘 안 되고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매사에 원시는 멀리 보든 간에 가까이 보든 간에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눈이에요. 내안근이 선무차 근육이 항상 힘을 줘가지고 조절을 해야 되는 눈이어서 조절성 안정 피로가 크다. 그래서 원시 교정에 대한 이제 원시 교정 처방에 대해서 교과서적으로 답을 하면은, 시력이 완성된 시기 7세 이후에도 원시가 있다 그러면 눈의 피로나 두통, 열감, 건조감 이런 자각 증상이 있을 확률이 더 좀 높습니다. 그래서 교정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시력 완성 시기 전에는 약시나 사시가 우려되는 어린이 원시라 그러면은 교정을 해서 원활하게 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집중력의 문제, 뇌의 발달 등등 때문에라도 교정을 하는 것이 좋고요. 미국 안과학회 규정을 참고해 보면은 원시 도수가 1.5디옵터 이상의 약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근시 같은 경우는 3.5디옵터, 고도 근시 6디옵터, 이 정도에서 교정을 하기를 이제 권장을 하는데, 원시는 도수가 좀 많이 낮죠. 1.5디옵터 정도에서도 약시를 유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정을 해야 되는 원인 이유로 이렇게 이제 한번 우리가 봤고요. 원시하고 관련한 그런 문제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약시하고 매우 관련성이 좀 깊다라는 거. 다른 근시나 난시에 비해서 원시는 도수가 좀 낮아도 약시의 위험성이 좀 더 있다라는 거, 그걸 기억을 잘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수위성 원시, 상대 원시, 절대 원시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요런 용어들의 정의를 잘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기존에 이제 옵토메트릭 개론 시간이나 자학식 굴절 검사 시간에 좀 많이 배웠을 텐데, 아직까지도 이제 개념 정리가 잘 안 됐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정리를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위성 원시 같은 경우는 원시가 있지만 조절력이 풍부해. 조절력이 풍부해서 문제 없이 시력이 잘 나오는 경우, 교정 연구 필요 없이 나은 시력으로 나은 상태에서 선명하게 잘 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성 원시 같은 경우는 조절력 도움으로 원거리 나은 시력을 양호한데, 근거리까지 이제 좋게 할 정도로
조절력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근거리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원시를 상대성 원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자 59디옵터를 정시 기준으로 잡고 내가 58디옵터의 원시예요. 그러면은 멀리 볼 때는 1디옵터가 필요해요. 근데 가까이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정시가 만약에 33cm의 근거리를 봤을 때 정시는 3디옵터만 조절을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1디옵터 원시가 있는 경우는 1 플러스 3 해서 4디옵터의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조절을 해야 되는 상태여서 근거리 때는 좀 문제되는 그런 원시가 상대성 원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절대 원시 같은 경우는 원거리, 근거리 모두 다 이제 나은 시력이 안 좋은 상태. 그러니까 원시량이 좀 많은 그런 원시가 절대 원시구나. 그리고 이제 전 원시량, 현성 원시량, 잠복 원시량 해서 그 이제 내용들을 잘 읽어보시고 이해를 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됩니다. 문제 풀 때 구분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되는데 전 원시 이제 보면은 원시의 피검자에게 조절 마비제를 해서 조절 마비제로 대부분 다 완전 조절이 이제 제로 상태 같아요. 그래서 그때에 검사해서 나온 그 원시 값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이제 전 원시량, 총 원시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조절력이 개입되어 있는 일반 그 이제 안경 검사할 때 운무해가지고 했을 때 그 이제 나오는 그 처방값이 현성 원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리적인 어떤 조절력이 개입된 상태에서 나오는 원시 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잠복 원시는 전 원시량에서 현성 원시량을 뺀 것이 이제 숨어 있는 잠복 원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원시의 증상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약도 원시 있는데 약도 원시 시력 장애가 있을 수 있고 또 없을 수도 있어요. 두통이나 안통, 결막 충혈 등을 달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도수량이 좀 적으니까 자기가 조절을 해서 스스로 조절을 해가지고 잘 보고 살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요게 이제 늘상 이제 눈을 뜨고 있을 때는 계속해서 조절을 하는 상태겠죠. 멀리 볼 때도 조절하고 가까운 데 볼 때는 더 조절하고 이렇게 조절을 많이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늘 안정피로를 달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늘 안정피로를 달고 살 수 있다. 자, 그리고 강도의 원시 같은 경우는 소환구증 이제가 있는 경우가 이 강도 원시를 많이 나타내고요. 그리고 녹내장 합병 가능성 같은 경우는 뭐냐면 강도의 원시면은 조절을 훨씬 더 많이 하겠죠. 다른 눈들보다도. 그렇게 되면은 조절을 많이 한다는 거는 어떤 상태예요? 폭주, 축동, 조절 요 세 개가 같이 일어나는 근접 연합 반사 운동이 활발하게 많이 일어나는 눈인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OCT라는 걸 찍어서 이제 보게 되면은 조절을 가했을 때 동공이 작아지고요. 동공이 작아지고 전방각 물 나가는 길이 내 눈 내부에서 방수 나가는 그 길목이 좁아지게 돼요. 그게 협소해지기 때문에 녹내장 합병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강도의 원시에서는. 그리고 또 이제 원시 같은 경우는 조절, 폭주, 축동을 많이 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구의 밸런스가 약간 이제 좀 문제가 있어서 내사위나 내사시가 없던 사람도 그런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내사위나 내사시가 약간 있었던 경우에는 그것이 조금 더 악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리고 밑에 보면은 원거리 시력의 문제. 그래서 3디옵터 이상의 원시에서는 환자 자신의 조절력으로 원시량을 상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과도한 조절이 부담이 된다. 3디옵터 이상의 원시는 굉장히 큰 양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처방이 필요하고 보정해야 될 그 안기 보정 용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설령 이게 이제 내가 조절력이 힘이 좋아서 상쇄하고 그냥 보정 용구 없이 살았다고 해도 40세가 넘어가게 되면은 조절력이 많이 떨어지죠. 내가 가지고 있는 조절력 양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그래도 안경 없이 버티다가
이쯤 되면은 40대 이상의 나이가 되면은 보통 이제 상쇄하기가 좀 원시량을 내조절하고 상쇄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가성 원시, 잠복 원시, 45세 이후는 절대 원시로 변한다라는 게 요 얘기입니다. 난시는 이제 시력 저하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중요치 않게 치부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웬만하면 거의 다 대부분 난시가 있고요. 그리고 뭐 생리적인 난시라고 해서 0.75디옵터 거기까지는 뭐 시력에 큰 문제가 없으면 교정하지 않고 그냥 내비두는 경우도 또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좀 위험하기도 하고요. 시력의 질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시력 저하에서 좀 중요치 않게 중요치가 빠져버렸네요. 중요치 않게 이제 치부된다라는 거. 근데 이제 난시가 꼭 교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 그것도 이제 82페이지를 한번 같이 참고해 볼게요. 82페이지 보면 난시가 있다고 하는데 반드시 교정을 해야 되나요? 이러면은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근거리에서 집중해서 보는 직업이거나 학업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난시를 교정해 주는 것이 좋다. 찡그려서 보는 행위로 어느 정도 1.0 시력에 가깝게 나올 수가 있어서 그럭저럭 잘 보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경을 잘 안 쓰려는 경향도 있고요. 근데 이 이제 난시가 교정되지 않고 내비도 쓸 경우에는 눈에서는 선명한 상을 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흐린 상을 흐리게 보이는 상을 좀 싫어한다 그랬는데 난시안이 이제 아무래도 이게 있으면은 초점이 조금 선명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잘 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난시 때문에 발생하는 조절성 안정 피로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눈이 쉽게 지치고 피로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과서적으로는 난시량을 0.75디옵터 정도까지를 생리적 난시라고 해가지고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보는데 1디옵터 정도 넘어가는 난시 같은 경우는 1디옵터 이상의 난시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교정을 좀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또 이제 난시 1.5디옵터의 미교정 난시 같은 경우는 뭐를 유발한다? 약시까지 유발할 수가 있다. 그래서 꼭 이제 교정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난시하고 관련된 문제로서는 눈의 피로 그리고 이제 어떤 근거리에서 집중력의 그런 문제들 그래서 시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시생활의 질에 영향을 좀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집중력을 요하는 직업군이라든지 이제 공부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정을 해주는 것이 또 원활하게 시기능의 질을 좀 쾌적하게 유지하는데 좀 좋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정난시하고 부정난시 구별하는 것도 여러분 당연히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난시를 가지고 안경 교정을 하게 되고요. 부정난시는 사실상 손댈 수가 없어요. 교정하기 어렵고요. 규칙성이 없는 난시. 이제 주로 이제 각막 반응, 원추각막, 백내장, 뭐 원추 수정체, 뭐 이런 질환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생기는 게 부정난시고요. 이것이 이제 교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이제 각막 반응의 뜻 그리고 원추각막의 뜻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쭉 보면서 안질환 공부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임상에서 난시 교정 문제. 난시는 이제 안경으로 교정하지 않은 난시는 사물을 보면 난시 안에 맞추어 보려고 적응을 해왔다. 그래서 한꺼번에 완전 교정하면 물체가 좀 일그러져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방향에 따라서 들어간 도수값이 다르죠. 그럼 도수값이 다르면은 그 방향에서 느껴지는 그 배울 크기가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체가 어디가 더 길쭉해 보이고 막 이렇게 좀 왜곡돼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응에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예민하고 적응에 대해서 좀 민감하다고 하면은 몇 단계에 걸쳐서 천천히 적응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임상에서 그런 식으로 조금씩 뭐 몇 단계 몇 달에 걸쳐서 좀 적응시켜 나가는 거, 그런 것도 좀 요령이고요. 그리고 1번 생리적 난시는 교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특별히 이제 어떤 또 다른 질적인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내비둬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되도록이면은 이제 시력의 질에 좀 영향을 미치고 눈이 좀 피곤하다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교정해 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고도난시 같은 경우는 이제 난시량을 교정시키고 미지교정되어 있는 난시량의 반만큼은 구면도수를 높여준다. 이제 우리 검사하는 그 스킬에서 나와 있는 얘기고요. 그리고 노인성 난시,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아무래도 노인들은 적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교정 쪽 아니면 난시 좀 많이 크지 않다면 내비두거나. 그리고 처음 안경 착용하는 산안시 안경 같은 경우는 적응시키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산안시 같은 경우는 적응력이 가장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축을 180, 90 쪽으로 좀 맞춰서 수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65, 170 이러면은 180 쪽으로 좀 맞춰주면은 좀 낫습니다. 그리고 일부 난시량을 구면 대응치로 교정을 해준다. 그리고 그리고 어린이 경우에는 난시량이 많아도 그대로 처방해도 적응 잘하고 큰 문제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자, 약시안. 나도 부모도 모르게 진행한다. 이것이 이제 약시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쪽 눈에서 보통 이 약시가 오게 되면 그 다른 쪽 눈에서 이제 잘 보기 때문에 약시가 오고 있는지 약시가 이미 왔는지도 잘 모르고요. 검사하기 전에 잘 몰라요.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약시가 한번 발생하게 되면은 평생의 시력의 질을 좌우하게 되죠. 그래서 7살 때 만들어진 시력으로 100세까지 쓴다고 얘기를 했어요. 평생 낮은 시력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시를 처음부터 이제 잘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조기 발견, 조기 치료,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력 보정 연구를 활용하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약시의 원인 5가지 해가지고 폐용성 약시 39페이지 볼게요. 시 자극이 차단되거나 눈 사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약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39페이지 그 이제 약시 일으키는 요인 첫 번째예요. 그래서 아예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이제 생기는 거. 그리고 사시성 약시 두 번째는 40페이지예요. 사시가 있는 상태면은 한쪽 눈이 한쪽으로 좀 이제 삐뚤어지고 돌아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사시가 있는 상은 억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억제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되게 되면은 그쪽은 약시가 되고, 사시가 없는 눈으로 계속 사용하게 되니까 그쪽 눈만 발달하게 되고 사시가 있는 눈은 계속 억제되고 시력이 낮아지는 그런. 그리고 부동시성 약시 같은 경우 굴절 부동시성 약시, 이게 이제 약시를 일으키는 복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4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양쪽 눈의 도수가 2디옵터 이상 차이 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부동시로 인해서 약시가 발생하는 걸 이제 부동시성 약시라고 얘기를 한다. 소아에서 보통 이게 발생 빈도가 높고요. 소아에서 특별한 게 이제 내가 잘 관리하고 지켜보거나 검사하지 않는 한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약시가 와서 방치되면은 평생 이제 낮은 시력으로 지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42페이지 보면은 굴절 이상 약시, 이게 이제 교정하지 않았을 때, 얼마만큼 교정되지 않았을 때, 원신은 1.5, 근신 3.5, 난신 1.5디옵터 이상인데 교정하지 않으면 약시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5번 기질성 약시, 이제 좀 드문 케이스인데 시각 경로에서 이상이 생겨서 기질적으로 약시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약시는 지금 이제 39부터 해가지고 42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요 5가지를 좀 정리를 해서 과제에 올리는 데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제가 보고 좀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수업 잘 듣고 자기 나름대로 또 정리를 해나가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 듣느냐고 수고 많이 했어요. 수고했어요.